하지 않고 창문만 바라보다 불쑥 뱉는 남자의 한숨 소리는 무슨 의미냐고.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건 왜 그런지 날 붙잡고 하소연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 난 비오던 밤 또다시 울음 섞인 그녀 목소리 물어본 말이 있어 전화했다고.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남자를 설명해달라면서 나에게 뭐라고 말해달라는 건지, 왜 그대에게 난 여기까지인지. 남자는 이유 없이 늘 그런 거라고 느긋하게 기다리며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비오던 밤 전화해 울먹이는 그녀 목소리. 이런 걸 물어봐도 괜찮겠냐고.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남자를 설명해달라면서 나에게 뭐라고 말해달라는 건지. 솔직히 나도 이해할 수 없어. 진짜 사랑한다면, 정말 소중하다면 누구보다 행복하게 그대를 아껴야 그게 맞는 거잖아. 나에게 뭐라고 말해달라는 건지, 왜 그대에게 난 여기까지인지. 남자는 이유 없이 늘 그런 거라고 느긋하게 기다리며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나의 슬픈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서 친모 석 씨의 2차 공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네. 석 씨는 1차 공판과는 달리 DNA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는 동의를 했지만 출산 또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DNA 검사 결과 숨진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그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나는 애를 낳지도 않았고 바꿔치기도 안 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얘기의 즉슨 여전히 이제 DNA 검사 결과가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 정말 0.0000001%의 그 가능성. 이게 몇 번씩 이제 검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사실 사건의 본질이 언니든 엄마든 간에 이 아이를 누구도 돌보지 않고 그냥 버려둬서 아이가 숨졌고 그러니까요. 또 다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분노하고 계시는 사건인데 네. 또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노래는 와룡님이 신청해주신 임창정의 조언이었고요. 네. 한이님이 무슨 일 있으셔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운되셨어요? 제가 텐션이 좀 떨어졌나 보네요. 아니, 저녁을 못 예. 먹었어요. 계란 2개 먹었더니 약간 배고프네요. 내용도 좀 약간 좀 그런 내용이라서. 또. 네. 예. 강민승님이 서울은 어때요? 더워요? 부산은 흐리고 바람 불고 있어요? 하셨어요. 오늘 날씨 좋지 않았나요? 맑았어요. 네. 내일은 완전 초여름 여름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일 반팔 입고 나오시는 걸로. 네. 러블리 이나님께서 다 가족이면서 그 누구도 안 보살폈죠. 네. 코코님이 산뜻한 인사 뒤에 바로 침울한 목소리라고. 슬프게 아름답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신 거죠? 빌로바 TV님이 성지영 기자 슬프게 아름답다. 네. 슬픈 목소리 속에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네. 아리둥절님이 저 다이어트 시작했다고. 어. 아니에요. 다이어트 안 해요. 그냥 바빠서 못 먹었어요. 네. 오늘님은 미세먼지 없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고요. 네. 강민승님 오늘은 정치 수다 코너입니다. 네. 화요일 고정 코너죠. 자, 오늘은 어떤 정치팀 기자가 대기하고 있을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사나님이 서울은 지금 저녁이라 선선해요라고 하셨고. 네. 이사나님이 곧 엑셀 파일을 보내주신대요. 200회가 내일 모레입니다, 여러분.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1주년 특집을 앞두고 200회는 소소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작하라고 강민승님께서 하시니까 저희는 첫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정치팀 기자들이 전하는 따끈따끈한 정치 현안, 정치 수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팀의 대표 최고의 입담 김재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재경 기자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좀 감사를 표할 분이 있다고 제가 네,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마중물님 아까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럼요. 마중물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옥수수 씨앗, 초당 옥수수 씨앗이더라고요. 네. 그거 주말 농장에 잘 심었습니다. 그쪽에 갔습니까? 예, 제가 노재필 지금 기자랑 같이 이제 주말 농장 하고 그렇죠. 제가 노재필 선배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데 보통 소장농이라고. 제가 요즘은 소장농이었고 작년에는 제가 좀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노재필 선배가 소장농을 했었고 그래서 서로 이제 공유하는 텃밭을 하는데 옥수수 씨앗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주변에 땅을 더 읽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잡초밭이 있었는데 그것도 잡초도 제거하고 밭도 더 넓혀서 거기다 심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게 계속 한 7월 8월까지 유지가 되면 수확을 하시면 수확을 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걸로 그때 기대가 한번. 됩니다. 네. 우리 마중물님은 말씀하셨네요. 잘 키워서 맛있게 드세요라고. 네. 저희 딸이 좋아해서 해주셨어요. 열심히 먹겠습니다. 옥수수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다 키우는데. 저거 좀 키워봐야죠. 지금 처음 키우시는 아니, 작년에는 거군요? 한번 키웠었는데 예. 수확을 늦게 했어요. 수확을 늦게 하면 이게 당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딱 적당한 타이밍이 필요하군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딱딱해서 집에 갖고 가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눌러보면 살짝 눌러서 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잘 해봐야죠. 네. 수확하셨을 때 가져오셔가지고 저희랑 좀 한입 삶아서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중물님이 90일에서 120일 사이라고. 비료도 많이 주라고. 명심하겠습니다. 빌로바 TV님이 비료 많이 주라고 얘기하시네요. 금방 알겠습니다. 크네요. 네.
저희는 이제 정치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임박로라고 이제 줄여서 그렇죠. 부르던데 청와대가 오늘 오후에 이 세 분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렇죠. 보내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좀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네. 일단 야당은 이제 국민의힘이죠.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모두 부적격하다고 이제 판정을 내렸고 네. 이 인물들의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취임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문 대통령은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보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 공을 넘겼는데 네. 사실 그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을 하면 이제 임명을 했다라고 국회 알리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이 사람이 정책 검증도 하고 도덕 검증도 하고 그래서 부대 의견을 반대 의견을 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서 보고서를 써요. 이 보고서를 채택해서 청와대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받고 대통령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장관 후보자랑 맞냐 안 맞냐. 그래서 맞으면 임명을 하고 안 맞으면 철회를 해서 이제 다시 임명을 하는 절차가 이어지는데 네. 꼭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 국회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청문회를 해보니까 이렇다고 보고서를 쓰는 거고 그래서 국회가 청문회를 채택하든 안 하든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국회가 그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감 시한을 넘겨서까지 안 보내고 채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말씀하셨잖아요. 14일까지 국회가 답을 안 주면 네. 그때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총리 후보자도 있잖아요. 김부겸 전 행자부 장관이 같이 이제 좀 연동돼 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엔 좀 빨리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당에서는 의견이 좀 갈려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임명현 선배, 반장 선배가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각별로 이제 친한 의원들, 좀 가까운 의원들한테 한 7-8명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입장이냐? 예, 그래서 한 5-6명이 한 50명한테 전화를 돌려요. 이제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좀 갈리더라고요. 그게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좀 갈렸는데 인사청문회를 했던 상임위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대부분이 흠결은 좀 있지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결격 사유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사이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서 직접 대면을 하고 얘기를 했던 분들이고 또 아닌 분들은 좀 뭐랄까 방송을 통해서 인사청문회가 방영이 됐고 국민들이 실망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한두 명 정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좀 지명을 철회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도 소수 의견으로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여당에선 전반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전자로 말씀드렸던 그렇게까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렇게 의견이 큰 좀 결격 있어요. 사유가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상황으로는 네. 한 50% 이상은 이대로 야당은 일단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여당은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야당은 3명 다 안 된다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두 명 정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인물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는데 네. 야당에선 3명 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반대를 안 했거든요. 정확한 반대를 안 했던 네네.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는 이미 행안부 장관 시절에 인사청문회 통과했던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 안 된다.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지금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네. 네네. 근데 뭐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회가 장관의 경우에는 꼭 통과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고 네.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본회의를 열어서 인준 절차를 거치거든요. 근데 그게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174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과에는 무리가 없는 건데 그 통과를 시키면 아무래도 이제 또 야당에선 독주다, 입법 독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부담이 좀 되겠죠. 네. 이 정부 들어서 야당이 적격하다고 판단한 장관이 있나 싶긴 해요. 전통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다 찾아봤어요. 네. 근데 전통적으로 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야당이 인사청문회 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부대 의견이 달려요. 자질이 의심되고 도덕적으로 흠집이 있다. 그건 항상 부대 의견 달리거든요. 근데 그걸 달아서 대통령한테 사실 절차적으로 보내면 되는 건데 그 자체가 대통령은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찬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인사청문회 채택을 못하겠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채택을 위한 상임위원회 그 개최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중단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보내라는 거는
보내든 아니든 나는 좀 강행하겠다. 그렇죠. 이런 그런 의미가 식의 있죠.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거기서 여당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문제인 거고. 야당이? 여당이죠. 여당이.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당에서 3명을 다 찬성하는 것보다 야당하고 합의를 해서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만 채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면 인물 한 분에 대해서는 채택을 안 하는 거는 사실상의 반대 의사를 밝힌 거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사퇴를 하든 아. 그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든 임명 철회한 둘 중에 하나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아요. 네. 아무래도 임기 말이니까 이거는 국정 운영의 마무리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사실상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각인데 여기서까지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해야 되는 거냐 그쵸. 이에 대한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장관도 아무래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봤듯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때 좀 단호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고. 네. 네. 대통령 의견을 좀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좀 많은 상황인 것 같고 네. 여야 긴장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사실상 국회가 멈춰 있는 수준인 맞아요. 거잖아요. 일단 최소한 14일까지는 국회가 올스톱이라고 보면 아. 되는 거죠. 금요일까지 달라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까지는 뭔가가 이 사안에 그렇죠. 대해서만 집중되게 되겠네요. 그렇죠. 14일까지는 일단 인사청문회 전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여당으로선 부담이 되는 게 이게 다 통과를, 그러니까 다 지명이 되고 임명이 되면 입법 독주다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네. 야당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국회의 모든 과정은 보이콧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국회에 통과될 법안들이 있어요. 코로나 손실보상법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계속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비대면 벤처법이라고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어떤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를 이런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규제 완화를 하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법안들이 좀 지금 많이 밀려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야당이 전면 논의를 중단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5월 국회도 조금 힘들다. 지금 경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댓글로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해서 이게 뭐 청문회가 흥신소냐 좀 네. 고쳐야 된다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인사청문 절차 개선을 촉구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굉장히 단호하게 그 발언이 나왔었죠. 그게 예상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해야 된다. 망신주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한번 발언을 들어보고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이 부적격을 주장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예상보다 단호했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자 3명에 대해 각각 국토부와 LH공사 개혁을 위한 외부인, 해운사업 재건 적임자, 그리고 역할 모델이 될 유능한 여성과학자라며 발탁 배경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무한주기식 인사청문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로지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주님이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가고 정책청문회는 공개로 가면 됩니다라고 비슷한 결의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대통령도. 네, 하셨고, 네 이제 청문회 절차에 대해서도 너무 사생활 위주로 가는 것 같다. 정책 검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제가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못 찾겠네요 지금. 네, 예. 그럼 대통령 발언 중심으로 좀 얘기해 그렇죠. 보면 이게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댓글 나왔지만 인사는 비공개고 정책은 공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좀 있죠. 이게 이제 청와대하고 좀 의사소통이 잘 되는 이제 의원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좀 들은 얘기는 네. 인사청문회 최근에 이제 이번이 마지막 개각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인데 고사를 한 장관 후보자들이 많았대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대부분이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아.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지만 이게 나가서
일단 망신을 당하고 어. 흠결이 나고 가족도 피해를 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장관의 안들 자기에게 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제 자존심이나 어떤 자괴감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이제 흠결이 난 상태에서 장관이 되면 타격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있겠죠. 뭐 물론 자기가 뭐 숨겨둔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뭐 투기를 했거나 내 인생을 반추해 보니 인사청문회 가면은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분도 게 있다면 있겠죠. 근데 아니 저는 인사청문회 가는 게 사실 그런 걸 반추했을 때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은 알아서 그렇죠. 고사하는 게 그렇죠. 맞다고 생각을 근데 해요. 사실 그 청와대에서 그런 어떤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 조사를 미리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거를 인재풀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건데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대부분이 공직자 재산 조회 같은 것도 다 되잖아요 사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이 이제 인사청문회 겁낸다는 거예요. 아. 부담을 많이 느끼는 예.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게 있어요. 인사청문회가 대상이 되면 서면 질의서를 그렇죠. 보내죠. 네. 네.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후보자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 서면 질의서 한 100개가 있는 걸 다 봤어요. 아, 100개를. 오. 도대체 어떤 질문이 있나? 진짜 100개 다 보셨어요? 다 봤어요. 이렇게 어떤 믿어보겠습니다. 내용인가요? 하루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 근데 금방 거기서 보셨네.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 한 10년치껏 봤는데 똑같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제 보니까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냐 이런 질문이 있고 렌터카를 1개월 이상 몰아본 경험이 있냐 어. 렌터카. 그리고 해외 골프 여행 가본 적 있냐 또 수입차 탄 적 있냐 그리고 이혼했거나 재혼한 경험이 있냐 이런 것도요? 최근 5년간 일주일 이상 입원 치료한 경험이 있냐 이런 걸 이제 물어봐요. 너무 사생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렇죠. 개인적인 그러니까 건데. 뭐 이혼이나 재혼을 그 장관직하고는 아무 상관 수행에 없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실. 계산해 봤어요. 우리나라 수입차 점유율이 16.74%입니다. 100명 중에 6명이 되고 이혼한 사람도 꽤 많죠. 그리고 최근 5년간 일주일 이상 입원 치료한 경험이 있냐. 그리고 요즘에는 골프를 치는 사람이 해외 골프형도 많이 가요. 1년 연간 200만 명 정도 간다고 하나. 근데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국내보다 싸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치고 돈 없지만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해외로 가는 경우가 그렇죠. 뭐 있는데 회원권도 없고 부킹도 안 네. 되고 그러면 사실 돈 예. 남아가는 게 더 싸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죠.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장관 후보자가 안 되는 건가? 이 렌터카는 무슨 얘기예요? 렌터카도 모르겠어요. 이걸 100번 양보해서 렌터카를 요즘 렌터카 타는 사람도 많잖아요. 장기 렌터카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걸 남의 돈으로 탄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 법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예. 이런 경우를 좀 보기. 근데 그거는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이 그렇죠. 질문 범위가 넓으면 너무 그러네. 개인적인 그렇죠. 것들까지 다 이제 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들 명의로 뭐 주식투자 해본 적 있냐,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물어봐야 될 것들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보좌관들한테 전화를 해서 도대체 이런 질문들이 왜 있냐 물어보니까 99%는 질문을 위한 질문이다. 일단 기선 제압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가 오는데 인사청문회 앉으면 자 일단은 눈 깔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딱 기선 제압을 하는 선방을 거죠. 딱. 네, 선방 내려서 똑바로 해라. 네. 딱 그런 느낌이 이제 강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길을 죽여놓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런 게 야당일수록 심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거 다 야당 질문입니다. 아. 야당을 제 여당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야당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여당 출입 질문들은 여당 출신 이제 의원들의 질문은 이런 질문은 없죠. 다 걸러냈는데 이런 질문이 공통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장관 후보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거의 다 공통 질문이에요. 네. 이제 그런 거는 다 공통 질문일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이 한 100명이라고 치면 한 5명에서 6명 정도 의원의 질문이 똑같아요. 복부신가요? 네. 아. 복사? 약간 드래곤 페이스트 공통 질문으로. 공통 질문으로. 이게 이런 질문이 6개뿐만 아니라 한 15개가 똑같아요. 아이고. 근데 그 15개 중에는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 질문에서 제가 뺐어요. 네. 이제 이거는 좀 비상식적인 질문이다. 제가 병원 봐서 기록 이렇게 같은 넣은 거. 거 요구하는 질문도 있고 예전에 그렇죠, 그래서 있죠. 좀 문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뭐 하다못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토부 장관이나 과기부 장관에게 이제 우리나라 주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뭐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국가관에 물어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죠. 재산이 없는데 자기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닙니까? 어우.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없으면 없다 뭐라 그러고 있으면 있다 진짜 뭐라 질문을 그러고.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것도 네. 제가 이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질문을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다고 물어보라고. 돈이 너무 없는데 그럼 자기 관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공직자는 청렴결백한 게 미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질문도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질문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도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이제 비상식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조금 우려한 그런 어떤 개선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기사로 아직 안 나간 내용인 거죠? 기사로 쓰실 찾아왔어요. 제가 기사를 쓸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저 열심히 100개를 찾아봤어요. 봤는데 100개를 봤으면 좀 네, 네, 약간 열심히 찾아봤어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10년 전에 나왔고 15년 전에 나왔던 기사. 아 그래요? 그 질문들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도 복붙인데 기사도 복붙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기사는 계속 이제 그쵸, 지적을 네, 하는데. 지적을 하는데 아. 뭔가 상황이 복붙 상황이 계속 그렇죠. 변한 게 없군요. 변화. 작년에도 저희 그 이학수 기자가 리포트를 했었더라고요. 네. 아. 네. 훌륭한 기자네요. 네. 자, 대통령 담화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진 또 기사 중에 하나가 가장 아쉬운 게 부동산 문제다. 그렇죠. 대통령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부동산을 바라보는 거는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얘기할 없는 수밖에 상황이죠. 없죠. 그래서 네. 좀 더 냉정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쪽이 아쉽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소홀 했느냐?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중국은 부동산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이제 코로나 국면 이전부터 했던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이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미국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집값이 엄청나게 폭락했었죠. 네. 그거 다 회복하고 이미 지금 상승을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도 지금 부동산 폭등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랑 겹쳐지면서 돈을 더 많이 찍어냈고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치는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자산 가치 올라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인데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집값은 올랐고 또 하나는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이런 측면에서 좀 지적이 나왔고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평가가 냉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직접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제 네. 아마도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좀 이뤄질 것 같아요. 네.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정부도 대통령도 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LTV, DTI 같은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았는데 이거를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또 무주택자들에겐 좀 더 높이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이제 집에 사는 자기 집에 사는 실수요자들은 실거주자들은 재산세를 좀 완화해주는 방안이 굉장히 심도 높게 논의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아마 그런 대책들이 곧 나올 겁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부담을 좀 줄여주고 이런 것들이고 종부세는 논의는 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종부세를 내는 집들이 이제 9억 원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실거래가로 따지면 뭐 10억 원이 훌쩍 넘는 집들인데 거기에 대한 세금도 줄여줘야 되냐 이런 거는 반대 여론도 많거든요. 당내에서도 그렇고요. 네네. 그런 거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여권에서는 요새 그 예비 대선 주자들 엄청 그렇죠. 바쁘더라고요. 사실 뭐 정치 구시로서 제일 재밌는 시즌인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대선 국면으로 이제 돌입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상 돌입했다고 봐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빅3를 얘기하는데 빅3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예.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총리. 이들을 위해서 빅3라고 물론 아까 정세균 전 총리는 아마 백분 토론 나오시나 봐요. 저 안 그래도 분장실에서 잠깐 뵀어요. 몇 시쯤 그때 조금 이른 시간이었는데 잠깐 그렇구나. 뵀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뉴스 외전에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아 뉴스 외전 네. 나오신다고 나오셨나 보다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뭐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빅3가 이제 개봉박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포럼을 보시면 돼요. 아. 기사에서 포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럼 정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럼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연구하고 정책을 연구해서 교류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고 이런 포럼이잖아요. 근데 이게 선거철은 이제 새 세규화, 결집. 세규화. 나의 아, 그런 사람이 이 목적으로. 정도 이제 그렇죠. 뭔가 정답입니다. 우리 애들 이 정도야. 내가 네, 이런 네. 사람들을 이제 나의 그렇죠. 그런 우군으로 하고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상의 출정식이죠. 어. 출정식인데 일단은 일정부터 간단하게 네네. 그냥 말씀드리면 6월 21일이 예비 경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 주자들이 민주당의 대권주로 나오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죠. 그렇게 되면 10명, 20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컷오프를 합니다. 네. 그래서 6월 21일 날에는 몇 명으로 컷오프를 만들어요. 그 바꿔말하면 6월 초나 중순쯤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한 달 정도 그러네요. 남았죠. 그럼 한 보름 전부터 이제 마중물을 으쌰으쌰. 네. 아까 마중물 주셨지만 으쌰으쌰. 마중물을 이렇게 넣고 옥수수 으쌰으쌰 지금 하는 거죠. 주셨다고 약간 네. 한번 언급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으쌰으쌰 하면서 그 전에는 포럼으로 세결집을 하면서 발족을 하는 건데 네. 포럼을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과 공정 포럼이 있습니다. 일명 앞글자만 타서 성공 포럼이라고 하는데 앞글자 장명이 괜찮네요. 예, 이게 이제 의도한 이재명 것 지사의 같은데요. 포럼이에요. 이재명 지사의 포럼은 아직 발족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이번 달 20일로 잡혀 있어요. 네. 5월 20일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연대와 공정. 그래서 정책 심포지엄인데 네. 이 대표는 좀 달라요. 그 정책 심포지엄 플러스 지방 포럼들이 있습니다. 신복지 포럼 이렇게 두 개 같이 가고요. 네. 정세균 총리는 오늘 포럼을 열었죠. 광화문 포럼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세균 전 총리의 광화문 포럼부터 먼저 보자면 광화문 포럼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그 정세균 전 총리는 당 대표도 했고 그리고 국회의장도 했고 네. 그래서 국회에서 아무래도 새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를 정세균계를 SK계라고 부르죠. SK. 네, 세균 세균에서 해가지고. SK계라고 부르는데 그 SK계 의원이 주축이 됐던 포럼이 광화문 포럼이에요. 역사가 꽤 깊죠. 근데 이게 오늘 오전에 열렸어요. 거기에 이제 40명이 좀 넘는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보통 직접 사실상의 참석은 주정식을 안 하고 이제 그 SK계 의원들만 모였었는데 직접 참석을 이제 하면서 한 좀 거죠. 더 정세균 총리도 오늘 참석을 해서 이제 말씀도 했고 그래서 사실상에 전 공식 출마 선언 안 하겠습니다만 안 들어가 있지 사실상의 출마 의사를 밝힌 거고 네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선수를 먼저 쳤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스타트를 끊었는데 네. 지난 8일에 신복지 광주 포럼, 신복지 광주 포럼, 그리고 9일에는 신복지 부산 포럼.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신복지 제주 포럼도 예정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어제 아까 했던 연대와 공정 심포지엄을 열었고요. 이렇게 딱 해서 이제 포럼 정치를 시작했고, 네네. 아까 남은 게 이제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는 다음 20일이잖아요. 좀 시간이 남아 있죠. 근데 내일 열어요. 내일을 뭘 여냐면 민주평화광장 창립대회랍니다. 이 민주평화광장이라는 데가 전 당대표였죠.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만들었던 모임이에요. 근데 이해찬 전 대표는 지금 이제 국회에선 떠났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측근이었던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그 광장이라는 포럼을 민주평화광장으로 확대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축사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묘한 게요. 그러네요. 공정 포럼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했냐? 지금 이 광장의 포럼 대표가 이제 조정은 제가 여기 포럼 대표 조정식 의원이에요. 네네. 제가 이름이 잠깐 헷갈려가지고 오선의 조정식 의원이 공정 포럼에 가입을 했어요. 그쵸. 그분이 여기 지금 광장의 포럼 대표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내일 열리는 이 민주평화 광장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지원 단체, 그런 지원 세력이라는 걸 예, 표명하는 그걸 거네요. 좀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다음 주나 다음 주에는 이제 공정 포럼, 성공 포럼이죠. 성공 포럼으로 이제 새해를 확실히 보여주는. 이제 포럼 대 포럼이죠. 포럼 대 포럼 대 포럼. 네, 포럼 지지 정치라고 세력들의 하는 거죠. 뭐 경쟁이네요. 이게. 네. 그렇죠. 이제 네네. 그게 뭐 그래서 이제 사실상에 이제 신경전에 들어갔죠. 근데 신경전도 오늘 있었습니다. 그 신경전은 이제 나세훈 기자가 오늘 본 방송에서 리포트를 합니다. 그걸 보시면 될 거예요. 아, 네. 아직 컷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홍준표 그렇죠. 전 의원 얘기를 홍준표 의원. 홍준표 의원 무소속. 무소속 네. 홍준표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는 대단합니다. 복당한다고 지금 네. 땅을 네. 딱 했어요. 던졌어요. 네. 홍준표 의원이 야권에서는 굉장히 크죠. 그 이제 유력 주자 중에 한 명. 지난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애초에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의힘 그 공천에서 탈락하니까 그 불복을 해서 나오고 네. 대구 그 수성갑이었나 을이었나 이제 수성을에 출마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복당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막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막혔고. 비대위원장이 떠난 이 자리에. 그렇죠. 네. 이제 자기가 또 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복당 선언을 했는데 네. 사실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저는 잘 모릅니다. 이제 여당 출입이다 보니까 근데 홍준표 의원이 방송을 통해서는 보면 달변가예요. 그래서 촌철살인의 말을 잘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강성반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시 되돌아온다. 말이 새다 되돌아오니 당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젊은 의원들이 좀 반발을 해요. 그리고 공천을 불복해서 뛰쳐나간 의원들을 다시 받아야 되냐.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이죠. 김웅 의원은 지금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죠. 네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 둘이 주고받는 설전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초선으로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는 이제 김웅 의원한테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든다. 이렇게 선전을 날리니까 김웅 의원님은 시들지 않는 조화가 되세요.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하니까 다시 이제
홍준표니 선후배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막가는 정치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다시 이제 김웅현이 소금도 오래되면 곰팡이가 끼는 법. 아, 팽팽하네요. 네, 팽팽하네요, 팽팽하죠. 선전이. 일단 그래서 어제 이제 복당 기자회견을 하고 네. 복당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백불에서 한 이제 발언인데 한번 들어보죠. 네. 김웅 네. 의원을 향해서 한 발언입니다. 네. 하면 할수록 자기가 아마 전당대회 공경에 몰릴 겁니다. 선배를 물어 뜯는다고 해서 정치판에서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대안으로 접근을 해야지. 네. 화가 많이 나시네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대립하는 구도를 봐도 좀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구경하는 입장에서 기자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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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화요일 정치 수다 코너 김재경 기자와 함께했는데 초반에 제가 최고의 입담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입담 오늘 아주 제대로 터졌습니다. 더 네, 궁금한 얘기를 잘해드려 재밌게 들었었는데. 네. 즐거웠고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재영 기자님 저 명찰 좀 갖다 주십시오.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할 줄 네. 알았어. 또 손 들고 서 있어요. 아 시간을 지금 5분밖에 안 남겨주고 우리 프린터님들이 지금 화나셔가지고 지금 컷. 네 사실 뭐 굉장히 이렇게 말이 많은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재밌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쫙 풀어내니까. 저랑 김재경 기자는 취미가 비슷한 게 많아요. 어. 그래서 이제 뭐 등산도 가끔 같이 가고 그다음에 텃밭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마중물님께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옥수수 씨앗을 이렇게 2-3개씩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 심으라고 하셔가지고 싹이 2개가 다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가려야 되나요, 그거를? 오. 혹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왜냐면 그거 가지고 제가 그 김재영 기자랑 의견의 충돌이 있었어요. 아. 속가내야 된다, 그냥 놔둬야 된다. 누가 속가내야 아. 된다는 쪽입니까? 김재경 기자가 이제 속가내야 된다는 거고 네. 저는 그냥 놔두면 2개가 같이 큰다 아. 이런 거였는데 오늘 그 마중물님께서 그 의견으로 이렇게 좀 답변을 정리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 2개까지는 2개까지는 괜찮다고. 괜찮아요. 이거 노재필 아. 기자의 승입니까? 그러면은 3개 다 나면 하나는 속가내야 되는 거죠? 2개까지는 괜찮대. 김 기자님 2개까지 괜찮습니다. 아, 네. 지금 정 의원님이 농부 노재필을 응원합니다. 예. HG 손이 그냥 키우세요. 닉니커버커님이 절에서 동업하면 안 돼 하셨어요. 맞아요. 동업하면 안 돼요. 겨순도 속지 말라고. 속지 마시고 2개까지만. 겨순도 속지 네네네. 말라고. 아, 농업 방송인 줄 지금 알았어요. 타노스 노재필이라고 지금 타노재필이래요. 그게 뭐죠? 타노스. 타노스라는 그 캐릭터가 있는데 있어요. 알아요. 네, 네. 그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또 힘이 강력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타노스서. 자, 사실 이제 정치 아이템을 저도 이제 큐시트 선택에서 소개를 가끔 해드리는데 네. 이게 평소에 이렇게 정리하기 힘들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오늘 김재영 기자가 와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신규 확진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511명. 주말과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6시까지 보니까 좀 어제보다 100명 가까이 늘었어요. 내일은 600명 넘을 것 같고 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올해 한 1,400여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방역 당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KJJ님이 간만에 속보 알려주셨습니다. 잘생길수록 귀농 많이 해. 제가 네. 이거 딱 뜨자마자 요새 이랬는데 이런 거. 바로 네네네. 내 눈으로 딱 나사 연구 결과 잘생길수록 귀농을 많이 하거든요. 아. 마중물님은 제가 보기에 거의 장동건급이실 것 같아요, 왠지. 어. 네. 이상근님이 여름에 이벤트로 직접 수확한 옥수수 주시는 거냐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마중물님이 주신 게 좀 많아가지고 수확력 꽤 될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쪄서 쪄서요? 쪄서 보내고 좀 그렇잖아요. 거를. 보내드리는 거는 이제 안 찐 걸로. 아니야 보내드리진 않고 저희가 다 먹으려고. 왜냐면 상할 수 있어요, 여름에. 또. 그렇죠. 건강 걱정까지. 또 그 냉동팩 같은 거 쓰면 또 환경오염 되니까. 제가. 홍승표님이 덴보공항 나올 것 같아.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여튼 뭐 그렇고요. WHO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염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상황이 너무 끔찍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렇죠. 저는 몰랐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려변이라는 좀 이렇게
더 전염력도 강하고 백신도 잘 안 듣고 이런 변이를 이제 WHO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우려 변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네 번째로 이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영국, 남아공, 브라질 변이 지금까지 3개였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네. 자,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그 백신을 맞고 귀국한 30대 남성이 경남 창원에서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백신을 맞았는데. 그렇죠. 맞았는데 이걸 돌파 감염이라고 한대요. 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했는데 감염이 되는 거를 이제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 뚫고 감염이 됐다. 그렇죠. 이런 사례가 다른 백신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새 뭐 안타까운 그 산업 현장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해태제과 천안 공장에서 천장 청소를 하시던 분들이 추락을 해가지고 4명이 중경상이 있는 사고가 있었고 네. 경찰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다음은 사진 한번 보실게요. 네. 이게 이제 이쁘잖아요. 벨루가 네, 벨루가. 벨루가인데 이제 동물 자유연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네네. 여수에 있는 그 아쿠아플라넷. 아쿠아플라넷에 네. 있던 건데 죽었습니다. 5월 5일 날. 근데 이제 어린이날에. 네, 근데 거기에 그 3마리가 있었는데 벌써 이미 2마리가 죽었고 네네. 한 마리만. 한 마리밖에 안 남았다고요 지금. 근데 음. 너무 좁은 공간에 돌고래나 이 고래류를 전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가혹한 거죠. 자,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모레부터는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헬멧을 네. 쓰셔야 된다고 그래요. 아, 헬멧이 그러니까. 필수예요? 네, 그래서 그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나고 인도를 달릴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업체들이 이제 대여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 헬멧은 지금까지 대여를 안 해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보통 이제 여기저기 그러니까요. 세워져 있는 네네네. 공유 킥보드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킥보드만 덩그러니 원래 있는데. 그렇죠. 예. 헬멧 걸어놓으면 분실 그러니까요. 우려도 있고 또 남이 쓰던 걸 그냥 쓰기는 그렇습니다. 좀 찝찝할 것 시국이니까. 같아요. 네. 코로나 시국에. 그래서 일회용 헬멧을 제공하려는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일회용 헬멧이요? 아무튼 뭐. 자, 오늘 뭐 두 개 더 있는데 끝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만할 거고요. 꽃은 핀다님께서 컷을 내주셔가지고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남은 소식도 꼭 봐주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